탑 모델들이 워킹을 하는 패션쇼가 아닌 각자 다 다른 브랜드 디자이너들과 수많은 셀럽들이 참석하는 이 행사, 맷갈라의 정체는 도대체 뭘까요? 맷갈라는 뉴욕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을 의상연구소를 위한 기금 모금 행사입니다. 주최지 또한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죠. 잡지사 보그가 주최하는 행사로 편집장인 안나 윈투어가 직접 감독한다고 합니다. 매년마다 드레스 코드가 주어지며 매년 5월에 개최됩니다. 매년마다 개최되는 맷갈라는 안나 윈투어의 초대장이 있어야지만 참석할 수 있으며 이 행사에 참석하는 대다수는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거쳐 참석하게 되고 비싼 입장료를 내야 합니다. 맷갈라는 1948년 뉴욕 패션 위크를 만든 전설적인 패션 홍보인 엘리너 램버트가 처음 개최하였으며 1970년 초에는 전 보그 편집장이었던 다이애나 브릴랜드가 서서히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맷갈라는 뉴욕 맨해튼의 고유층 사교계 인물들만 즐기는 행사였는데요. 이런 분위기가 지루하고 따분하게 느껴졌던 현 보그 편집장 안나 윈투어는 1995년 맷갈라의 주최자로 취임하게 되면서 어느 날의 맷갈라를 만들었습니다. 안나 윈투어는 고유층 사교계 인물들이 아닌 여러 셀럽과 파파라치들을 초대하여 미술관 의상연구소를 보다 주목받게 하였는데요. 고유층들만 즐기는 사교계 모임을 활짝 열어줬다고 할 수 있겠죠? 맷갈라에 참석하는 대다수는 아주 까다로운 조건을 거쳐 참석하게 된다고 언급했었는데 그 까다로운 조건들은 뭘까요? 첫 번째, A급 스타 되기. 안나 윈투어가 생각하는 A급 탑스타의 조건은 명확히 공개되진 않았으나 맷갈라에는 리안나, 셀레나 고메즈, 비욘세, 마돈나 등 세계적인 A급 탑스타들이 참석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입장료를 따로 낼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두 번째, 거액의 후원자. 맷갈라에 초대되는 후원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게 되는데 메트로폴리탄 의상연구소에 수많은 돈과 시간을 기여한 개인, 그리고 두 번째는 맷갈라 행사에 거액의 후원금을 보낸 기업입니다. 그 거액의 후원금은 보통 7만 5천 달러에서 23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보그 직원. 이는 하나의 복지로 보그 직원이 된다면 맷갈라의 티켓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그 티켓 비용은 무려 5천 달러, 6,6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네요. 정리해보자면 맷갈라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의상연구소를 위한 기금 모금 행사이며 매년마다 드레스 코드가 주어집니다. 오픈식 사교계 모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안나 윈투어의 초대장이 있어야 합니다. A급 탑스타가 되거나 행사에 거액의 후원을 하면 맷갈라에 참석할 수 있고 보그 직원이 되면 6,600만 원이 되는 티켓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맷갈라의 규칙 또한 매우 까다롭습니다. 첫 번째, 셀카 금지. 이는 2015년 이후 생긴 규칙이며 셀카 및 SNS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참석한 셀럽들이 행사를 즐기지 않고 핸드폰을 보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하네요. 두 번째, 미성년자 출입 금지. 이는 2018년 이후 생긴 룰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흡연 금지. 2017년 이후 생긴 룰이라고 하는데 박물관 내에서의 흡연 금지 룰이니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네 번째, 양파 음식 금지. 맷갈라 행사가 끝나면 손님들은 칵테일과 정중한 저녁 식사를 가지게 되는데 안나 윈투어의 요청에 따라 양파 음식은 메뉴에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엄격한 좌석 배치. 안나 윈투어는 맷갈라 손님들이 어디에 앉아야 하는지에 대해 매우 주의를 기울인다고 합니다. 좌석 배치에는 수많은 사전 계획들이 들어가며 이는 지난해에 같이 앉았는지, 다른 행사장에서 함께 앉은 적이 있었는지 등 여러 사항들이 고려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맷갈라에 대해 맷갈라에 참석하는 인물들의 조건, 맷갈라의 규칙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2010년부터 2023년까지 맷갈라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알아볼까요? 2010년 맷갈라의 주제는 미국 여성, 국가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패션이었습니다. 주제가 미국 여성이었지만 남성들도 참여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색깔이 강하진 않았네요. 개성보다는 우아함과 조숙함을 강조한 느낌? 2011년의 주제는 난폭한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이날에는 마돈나와 블레이크 라이블리, 리안나 등 유명한 탑스타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2010년과 비교를 해보자면 확실히 우아함, 조숙함보다는 블랙 드레스, 다크립 등 비교적 파격적인 룩들이 눈에 띕니다. 2012년의 주제는 바로 불가능한 대화였습니다. 2011년 난폭한 아름다움과 주제가 크게 달라지지 않아서 그런지 다소 색깔이 뚜렷하지 않은 것 같네요. 2013년의 주제는 꽃띠르의 카오스입니다. 꽃띠르는 맞춤형 의류, 간의 수공업으로 만들어진 옷,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손으로 직접 만든 듯한 기하학적인 무늬가 돋보이는 룩들이 많이 보입니다. 2014년의 주제는 찰스 제임스, 패션을 뛰어넘어서입니다. 2014년임에도 불구하고 2010년과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듭니다.
2015년의 주제는 바로 중국 거울 속의 통일입니다. 이때부터 정말 눈에 확 튀죠? 백인 우월주의 사상에서 벗어나 주제를 아시아로 하다니 개인적으로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거기 2015년에는 아시안 디자이너, 아시안 셀럽들이 많이 참석했는데요. 킴 카다시안의 룩은 중국 전통 문양과 서구적인 분위기를 더했다는 느낌이 들고, 셀레나 고메즈의 룩은 레드립과 헤드로 중국의 미를 돋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중국의 미가 돋보이는 중국의 문양을 포인트로 넣은 룩들이 많이 보이네요. (2016년의) 주제는 기술시대의 패션입니다. 미래지향적인 분위기에 맞게 전체적으로 실버, 메탈 느낌을 확실히 줬네요. 2017년의 주제는 예술과 패션의 사이입니다. 2010년에서 2014년과 비교하면 정말 확실히 살아난 것 같은 셀럽들도 컨셉에 굉장히 신중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마치 아트 갤러리를 패션으로 소화한 듯한 패션들이 돋보입니다. 2018년의 주제는 천상음원 패션과 가톨릭의 상상력입니다. 카디비와 리안나가 제일 돋보이네요. 그리고 이날에는 아리아나 그란데도 참석했습니다. 2019년의 주제는 패션에 대한 노트입니다. 뭔가 주제가 조금 애매하지 않나 싶었는데 역시나 각자 나름대로 해석해서 멋지게 소화해냈네요. 마치 자기만의 노트를 표현해낸 듯한 느낌? 그리고 이날에는 제너 자매들이 가장 아이코닉한 룩을 선보였습니다. 디자이너는 구찌라고 합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캔슬되었고 2021년의 주제는 미국 패션 어휘집입니다. 확실히 세대 교체가 된 듯한 2021년에는 올리비아 로드리고, 메간 디 스탈리온, 티모시 샬라메, 그리고 블랙핑크 로제가 참석했습니다. 블랙핑크 로제의 첫 맷갈라였는데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룩이었으나 백인 우월주의 사상이 굉장히 강한 미국의 패션 업계에서 블랙핑크 로제가 참석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의미있죠. 2022년의 주제는 바로 미국 이야기를 담은 패션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뭔 뜻인가 싶었는데 셀럽들은 자기만의 이야기를 담은 것 같더라고요. 플룻을 들고 나온 리조, 마릴린 먼로의 드레스를 입고 나온 킴 카다시안, 그리고 웨딩 드레스에 야구 모자를 쓴 카일리 제너입니다. 이는 오프화이트의 디자이너였던 버즈 아블로가 디자인한 드레스였는데 2020년에 카일리와 함께 참석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캔슬되었고 2021년 버즈 아블로가 돌연 사망하는 바람에 카일리는 그를 추모하기 위해 이 드레스를 입고 나왔다고 합니다. 2023년의 주제는 칼 라거펠트, 아름다움의 선입니다. 샤넬의 정체성이자 보그 편집장 안나 윈토의 절친으로도 알려진 칼 라거펠트를 추모하는 연도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샤넬의 화이트와 블랙 그리고 고양이가 많이 보였는데 칼 라거펠트가 고양이 덕후였으며 그는 슈페트라는 고양이 집사였다고 합니다. So who made it? Wow. 2024년의 맷갈라의 주제는 바로 잠자는 미녀, 패션의 부활, 고전이라고 합니다. 다시 입을 수 없을 정도로 허름하고 낡았지만 아름답고 역사적인 느낌을 내야 하며 50가지의 역사적인 요소를 포함한 아이템을 사용하는 것이 룰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맷갈라에 대하여 2010년에서 2023년 맷갈라의 역사들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